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수만 채의 아파트가 시장에 나올 준비를 마쳤는데 이걸 팔 수도 없고 또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갇혀버렸다는 건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잠겨버린 공급 현상이 도대체 왜 벌어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우리 집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깊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한 집주인이 겪은 이 황당한 경험에서 출발합니다. 아니, 수년간 꼬박꼬박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마어마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온 거죠. 알아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임대사업자 자격이 그냥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더 중요한 건요, 이게 그냥 한 사람의 세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은 수많은 집주인이 지금 똑같은 일을 겪고 있고요. 이 문제가 부동산 시장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아주 거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그 연결고리를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선 집주인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세금 폭탄에 맞게 됐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일은 2020년에 바뀐 법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일부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사업자 등록이 그냥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법을 바꿨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바뀌었는데 이걸 당사자들한테 제대로 알려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많은 집주인들은 몇 년이 지나서 세금 고지서를 받아 보고서야 내 자격이 없어졌구나 하고 뒤늦게 알게 된 거죠. 이런 혼란이 왜 생겼는지 이해하려면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정말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극과 극을 오갔던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책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바뀌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2017년에는 정부가 제발 임대주택 좀 많이 등록해주세요. 세금 팍팍 깎아드릴게요 하면서 등록을 엄청나게 장려했어요. 그런데 불과 3년 뒤인 2020년에는 갑자기 태도가 180도 바뀐 겁니다. 아니, 이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거야. 이제 혜택 다 없앨 테니 그 집들 빨리 매매시장에 내놓으세요. 이렇게 압박을 시작한 거죠. 이 타임라인에 보시면 흐름이 더 명확해지죠. 2017년에 대대적으로 권장했던 제도가 2020년에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됐고요. 그 결과로 2024년부터 의무 기간이 끝나는 집들의 등록이 자동으로 말소되기 시작한 겁니다. 여기서 핵심 개념이 바로 이 자동 등록 말소라는 건데요. 정부 입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법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기간 끝나면 자격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라는 거죠. 이 때문에 집주인들은 제대로 알 수가 없었고요. 심지어 헌법재판소까지 나서서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정부의 원래 의도는 이 집들이 매매 시장에 나와서 공급을 늘려주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의 규모가 얼마나 큰지는 이 숫자가 다 말해줍니다. 98만 1,820호. 이게 2025년까지 등록이 말소될 임대주택의 총 숫자입니다. 와, 거의 100만 채에 육박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그럼 이런 생각이 딱 들죠. 와, 100만 채 가까운 집이 시장에 풀린다고? 그럼 이제 집값 좀 안정되겠네? 라고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이 엄청난 잠재적 공급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기는커녕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혀서 꼼짝도 못하는 이른바 공급 잠김 현상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자, 바로 이 슬라이드가 핵심입니다. 왜 매물이 나올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두 개의 강력한 자물쇠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돼도 기존 세입자는 법에 따라 2년 더 살겠다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선 집을 비워서 팔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기름을 붓는 게 두 번째 자물쇠,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입니다. 서울 같은 곳에서는 집을 산 사람이 6개월 안에 직접 들어가 살아야만 해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은 애초에 팔 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문제의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 이 숫자 하나가 보여줍니다. 24,267가구. 이게 당장 내년 서울에서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게 묶여버리는 아파트 숫자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서울시 1년치 아파트 공급 계획의 3분의 1이 넘는 무려 35%에 달하는 물량이 그냥 시장에서 증발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렇게 팔리지도 못하고 꽁꽁 묶여버린 아파트들은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이게 미래 전월세 시장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의 경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지금 억지로 묶여있는 이 매물들이 2020년 이후에 한꺼번에 풀려 나오면서 전월세 시장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질 수 있다는 거죠. 왜 가격이 급등할 거라고 보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마치 댐에 물이 갇히는 것처럼 매물이 나오지 못하고 계속 압력만 높아지는 댐 효과 때문이고요. 둘째, 언젠가 이 댐이 털리듯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나는 특정 시점에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그동안 임대료를 5%밖에 못 올리는 규제에 묶여서 시세보다 훨씬 싸게 전월세를 줬던 집주인들이 이제는 그동안 못 올렸던 걸 한꺼번에 세계약서에 반영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이걸 시세 쇼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입니다.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던 정책의 칼날이 오히려 몇 년 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에 불씨를 남긴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이렇게 단기적인 시장 안정을 위해서 급진적으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안정성의 씨앗을 뿌리는 건 아닐까요? 부동산 시장의 진짜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